비타민 D와 유방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좀 많은 데이터들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내용이 좀 많아서 포인터를 좀 멋있는 걸로 바꿔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레이저 포인터 좀 잘 보이나요? 빨간색으로? 아, 네. 자, 첫 번째는 비타민 D가 유방암 발생과 예후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비타민 D가 유방암을 더 많이 발생하게 하냐? 혹은 비타민 D가 떨어져 있으면 예후에 미치는 영향이 더 나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두 번째는 혹시라도 비타민 D가 떨어져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보충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타민 D는 우리 저도 막 비타민의 박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몸의 뼈 건강, 특히 소장에서의 칼슘의 흡수를 증가시켜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혈압과 고지혈증을 조절하는 걸로 돼 있고 또 우울증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돼 있어요. 저희 사실 이 얘기는 처음 저도 접하는 얘기인데 비타민 D가 떨어져 있으면 거꾸로는 우울증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D의 레벨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면역 기능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 암의 발생과 암의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는 효과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 D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될 비타민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비타민 D가 유방암과 관련이 있을까요? 유방암과 관련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메타 분석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메타 분석은 많은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을 가진 결과를 도출한 연구 방법. 많은 연구를 이렇게 합쳐서 짬뽕해서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연구보다는 훨씬 더 파워풀한 파워가 있는 그런 연구인데요. 이 논문에 나온 거는 69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면 자, 비타민 D와 유방암 발생 위험인데 높은 혈중에 비타민 D가 있는 사람, 혈중에 비타민 D가 높아져 있는 사람은 유방암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얼마나? 3분의 1 정도 감소한다. 엄청나죠? 또 다른 코호트 분석, 환자 대조군 연구가 아닌 코호트 내 분석에 의해서는 조금 통계적으로 유의는 없었지만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는 어 35%나 유방암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타민 D의 레벨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유방암의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면 비타민 D와 폐경전, 우리가 폐경 전후로 나누는데 폐경전 유방암의 발생의 위험을 봤을 때는 비타민 D가 이건 전체고요. 이건 다음인데 폐경 전 유방암 발생의 위험 또한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D가 유방암의 위험을 올리는 것, 비타민 D가 떨어져 있으면 유방암의 위험이 올라가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비타민 D가 떨어져 있으면 예후도 나쁠까? 예후가 나쁘다는 건 무슨 말이냐? 재발이 더 많이 일어날까? 그런 질문이에요. 한번 보면 30개의 전향적인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을 했는데 섭취량, 높고 낮음, 그다음에 혈중 레벨을 30 이상, 18 이하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비타민 D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 비해서 유방암 발생 위험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타민 D가 높으면 유방암 발생 위험이 감소하고 또 비타민 D를 많이 먹으면 유방암 발생 위험도 감소한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비타민 D 레벨이 높은 사람이 유방암의 위험도 줄어든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상관성이 아주 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경향을 보였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결과가 놀라운데
혈중 수치가 30 이상, 보통 이제 30 이상을 정상이라고 표현하는데 30 이상인 사람과 18 이하인 두 그룹을 비교를 했어요. 낮아져 있는 사람과 높은 사람을 비교를 했더니 끔찍합니다. 유방암 환자의 사망률, 유방암 환자의 전체 사망률이 전부 다 높은 사람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비타민 D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서 유방암과 관련된 사망률도 40%나 감소하고 전체 사망률 또한 40% 감소한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비타민 D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유방암 환자 방금 진단이 됐어요. 방금 진단이 됐는데 그럼 진단할 때 비타민 D를 체크를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환자들에 대해서 비타민 D를 체크를 하는데 그러면 진단 당시에 비타민 D가 환자의 예후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냐. 매우 중요한 연구겠죠. 그래서 이거는 1660명 정도를 본 대규모의 전향적, 그러니까 유방암 걸리기 전부터 유방암 걸렸을 때 비타민 D를 체크하고 그 환자분들을 계속 몇 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해봤을 때의 예후를 본 그런 전향적인 코호트 연구라는 것이죠. 결과를 봤을 때 충분하다는 게 보통 30 넘으면 충분하다는 거고 추적 관찰을 96개월, 이건 몇 년이에요? 한 8년? 8년 정도 한 거네요. 그죠? 8년 정도나 추적 관찰을 해봤을 때 연구 결과는 자마 온콜로지라는 상당히 좋은 저널에 나오는 것인데 병기가 일단 병기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쉽게 해서 4기 유방암 환자가 1기 유방암 환자보다는 비타민 D 레벨이 낮아져 있더라. 비타민 D가 낮아져 있더라. 그러니까 쉽게 해서 비타민 D가 높은 사람은 병기도 좋더라. 이런 말이죠. 관련이 있는 거죠. 비타민 D가 낮은 사람이 더 기수가 높다라는 건 안 좋다는 뜻이니까. 생존율 곡선을 봤을 때 진단 시 비타민 D 수치와 유방암 생존율 연구를 해서 보면 실제로 결핍인 사람이 그러니까 비타민 D가 32인 사람이 전체 사망률이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똑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비타민 D는 전체 생존율에 연관이 있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 비해서 더 생존율이 나쁘다. 비타민 D는 다시 말해서 높은 게 좋다. 이런 연구 결과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충분한 사람이 그렇지 못하는 사람 비해서 30% 정도 생존율이 향상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를 높게 유지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 글쎄요. 근데 비타민 D가 왜 유방암의 예후와 관련이 있는지는 사실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건대 비타민 D가 높은 사람들은 결국 햇빛을 많이 쬐이는 사람들이거든요. 햇빛을 많이 쬐인다는 건 뭐예요? 야외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비만하지 않을 것이고 또 운동량도 많기 때문에 예후도 좋고 또 유방암에 걸릴 위험도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라는 하나의 가설을 또 제가 제시해 봅니다. 폐경 전후 여성을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조금 복잡한 연구이지만 폐경 전후로 봤을 때는 폐경 전에는 높은 비타민 D가 무병 생존율, 전체 생존율, 유방암 특이 생존율, 침습적 무병 생존율, 그러니까 쉽게 해서 모든 면에서 있어서 다 좋다라는 것이고요. 폐경 전에는. 폐경 후에는 다른 것들은 별 근거가 없지만 전체 생존율, 유방암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서 얘기한 전체 생존율의 향상에는 도움이 된다. 뭐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비타민 D를 높게 유지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비타민 D의 유방암 발생 예방 효과는 완전히 결론 내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유방암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경향성이 있다. 적어도 나쁜 영향은 없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 예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방암 환자의 예후를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비타민 D를 높이는 것은 무조건 저는 추천해드리고 비타민 D의 유방암 환자든 유방암 환자가 아니든 비타민 D의 레벨을
높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D를 높게 하는 적정 수준, 올바른 보충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일단 비타민은 지용성 스테로이드고요. 비타민 D에는 D2와 D3가 있어요. D3는 햇빛에 노출이 됐을 때 D7 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을 이용해서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비타민 D는 햇빛에 노출이 됐을 때 생성이 된다는 것이죠. 비타민 D2는 음식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5에서 10%밖에 되지 않아서 대부분의 비타민 D는 햇빛에 노출돼서 생성된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근데 그러면 야외 활동을 극도로 하지 않는 사람들, 맨날 방에 처박혀서 들어 누워서 배달 음식 시키고 그다음에 유튜브 보고 그리고 TV 보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비타민 D 레벨이 낮을 것이고 또 그런 분들은 당연히 비만도가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유방암도 많이 걸리고 또 유방암에 걸린 비만한 환자는 유방암의 재발도 많고 그로 인한 사망도 늘어난다는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비타민 D를 올리는 것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외 활동 열심히 하고 햇볕을 잘 쏘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타민 D는 30 이상을 적정한 숫자라고 보고요. 근데 20에서 30 정도는 그냥 웬만한 정도. 근데 20보다 낮아져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유정라이프님, 누가 기미 때문에 햇빛 싫어하는데 이거 햇빛 쬐셔야 되고요. 햇빛이 싫으면 그냥 얼굴에만 선블럭을 바르시든 아니면 뭐 두건을 쓰시든 하셔서 얼굴을 보호하시고 상지와 반바지를 입으시고 반팔 반바지 입으시고 햇볕을 쏘이는 것이 저는 좋겠습니다. 한국인은 비타민 D가 부족한 걸로 돼 있죠. 일단 자외선이 겨울철에는 극도로 부족하고 또 황사,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해를 못 보는 시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얼굴에 또 자외선을 쏘이는 것이 안 좋다는 이유로 선블럭 바르죠. 또 뭐 뒤집어 쓰죠. 여기 아주머니들 보이시죠? 이렇게 뒤집어 쓰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타민 D 하루 권장량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 3회 정도 팔다리 전체를 햇빛에 20분 정도 노출하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일주일에 2, 3회를 20분 정도 산책만 하면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점심 먹고 뭐 회사원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노출시키면 90% 정도의 비타민 D는 햇빛에서 나오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음식에서 얻으려면 노른자 40개 또는 우유 10잔이 필요하대요. 이건 불가능하죠. 노른자 40개를 어떻게 어렵죠. 네, 그래서 햇볕을 쬐이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충분한 햇빛을 쬐기 어렵다거나 또 적정한 양의 뭐 음식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결국 영양제로 보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충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종합 비타민 같은 데는 비타민 D가 충분한 양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성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0에서 2000 IU 인터내셔널 유닛 정도를 보충하면 충분한데 이게 조금 소화불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식후 바로 밥을 먹자마자 특히 칼슘 같은 경우에는 밥 반찬처럼 식사를 하면서 약을 드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적정 용량은 어느 정도를 먹어야 할지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주사를 맞는 방법도 있고 약을 매일 먹는 방법도 있는데 극도로 낮아져 있는 경우는 일단 주사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주사 맞으시고 그럼 확 올라가거든요. 하지만 그 주사 효과가 계속 가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매일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비타민 D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낮아져 계신 분들은 그냥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우리 몸의 비타민 D가 너무 과량 섭취가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어떤 분들은 뭐 종합 비타민 먹고 루테인 먹고 오메가3 이렇게 먹게 되는데 여기에 전부 다 비타민 D가 들어있어서 어떤 분들은 막 4000 IU
6,000 IU 막 이렇게 비타민 D를 고용량으로 드시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건강 보조 식품 또는 그런 이런 비타민들을 드실 때 절대 합쳐서 2,000 IU가 넘지 않도록 하기를 권장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시는 여러 가지 약재들을 꼭 확인하시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타민들을 과량 섭취해서 혈중 농도가 50 이상이 되면은 칼슘이 우리 몸에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칼슘이 올라가고 칼슘류증, 칼슘이 소변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칼슘이 우리 몸에 많아지면 심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심장. 그리고 신장에도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신장에 돌이 생긴다든지 관절염, 동맥경화, 고혈압 등 끔찍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건강 보조식품, 비타민 D 이런 거 정말 함부로 드시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모든 건강 보조식품 또 건강 기능식품, 비타민 D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서 복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비타민 D 조금은 어려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면 일단 비타민 D가 높으면 유방암에 덜 걸린다. 조금 연구 결과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타민 D에 덜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유방암 환자의 경우에 비타민 D가 높으면 예후가 좋다.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사망률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실 때 기억하셔야 될 그런 메시지는 비타민 D가 20 이하로 떨어져 있다면 반드시 주사든 혹은 약물이든 복용해서 비타민 D 레벨을 올려놓으시라라고 오늘의 강의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해하셨죠? 비타민 D를 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태닝도 비타민 D가 생기나요? 태닝 안에 당연히 자외선이 들어있겠죠. 근데 자외선 중에 자외선 B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글쎄요. 태닝할 때 자외선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태닝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의 태양을 받는 것이 저는 무조건 좋을 것 같습니다.